나흘 동안 최고 4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전북에서는 학교 건물 지반이 무너지고 논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새만금 신항에서 군산 대하를 잇는 새만금항 인입철도가 7년 뒤 마무리되는데 이 노선을 정읍과 부안까지 연장하는 안이 추진됩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을 중단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현대중공업의 수주 물량이 늘어났다며 내년 재가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선에 성공한 김승환 교육감이 임기 내에 진정한 교육 자치를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집중호우에 제7호 태풍 뿌라비룬까지 겹치면서 나흘 동안 전북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최고 500mm가 넘는 물폭탄에 2,000헥타르가 넘는 논이 물에 잠기고 학교 건물의 지반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논이었는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빗물이 넘실대고 있습니다. 어린 모는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중장비가 동원돼 논의 물길을 막고 있는 수초를 걷어냅니다. 집중호우로 전북의 농경지 2,600여 헥타르와 주택과 상가 10곳이 침수됐습니다. 지금 3일간 잠겼는데 제대로 회상을 할지도 몰라요. 성공률이 50%도 안 됩니다. 덮개를 치우자 커다란 구멍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제 새벽 익산에 시간당 26mm의 비가 내리면서 학교의 건물 바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많은 비로 맨홀 주변에 약한 지반이 푹 꺼지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건물 옆면이 무너진 탓에 남아있는 축대마저 붕괴될 위험에 놓였습니다. 다른 쪽 담장이 걱정이 되어서 쭉 둘러보다가 이쪽을 돌아보던 참이었는데 의외로 이쪽이 굉장히 심각하게 함몰이 되어서 저희가 많이 놀랐었습니다. 완주에서는 토사가 도로로 흘러내리고 가로수가 넘어져 하루 종일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태풍은 오늘 밤 부산 앞바다를 거쳐 동해상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까지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서해안과 동부 산간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낮부터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고 장마전선도 주춤할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남원의 한 주택에서 70대 노인과 30대 아들이 숨진 지 한 달 만에 발견됐습니다. 오랫동안 병마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71살 권모 씨와 37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오늘 오후 1시 10분쯤. 가끔 부자를 찾았던 사회복지사는 한동안 굳게 잠겨 대답 없는 문이 불안했습니다. 6월에도 통화가 안 돼가지고 이제 여름철이니까 냉방기 용품 지원하고 의료 지원 쪽으로 연계를 해드리려고 이제 상담차 이제 오늘 방문을 했어요. 좀 느낌이 좀 안 좋아가지고 경찰에 이제 저희가 신고를 했어요. 이들은 결국 한 달 만에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이들 곁에는 번개탄을 태운 흔적이 있었지만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권 씨는 이곳에서 15년이 넘도록 거주했지만 이웃들과 자주 교류하진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 탓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10년 전부터 노인성 질환으로 건강치 못했던 아버지 권 씨는 4년 전부터는 대장암과 싸워왔고 아들 또한 폐질환과 우울증을 앓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80만 원가량의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해왔습니다. 아픈 뒤로는 못 봤어요. 폐병에 걸려갖고 아픈 게 맨날 집에서 어디 나가지도 않아요. 나가지도 않고. 이웃 주민하고 왕래는? 없죠. 우리들 왕래 없어. 경찰은 목격자와 주민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북에서 진행되는 철도 건설 사업 중에 새만금 신항에서 군산 대하를 잇는 새만금항 인입철도 사업이 있습니다. 3년 안에 공사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이 노선을 부안, 정읍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1조 원을 들여 2023년에 완공할 예정인 새만금 신항만 정부는 2021년부터 6천억 원을 들여 이곳에서 군산 대하를 잇는 철도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른바 새만금항 인입철도 공사입니다.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중입니다. 용역에서 눈에 띄는 것은 노선을 부안 쪽 새만금 홍보관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라북도와 부안군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국토부가 새만금항 인입철도 사전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과정에 새만금 홍보관까지 연장 여부를 포함해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부안군과 정읍시는 더 나아가 새만금 홍보관에서 부안 읍내를 거쳐 정읍역까지 연결하는 노선 연장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군산과 새만금, 부안, 정읍이 철로로 한데 묶여 물류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부안읍을 거쳐 정읍역까지 연장된다면 부안군은 하늘길, 땅길, 바닷길이 모두 열려 관광도시뿐만 아니라 물류 중심 도시로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2021년까지 수정 보완할 예정이어서 새만금항 인입철도의 연장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된 지 꼭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협력업체가 문을 닫고 근로자가 떠나면서 조선업의 생태계가 거의 붕괴됐습니다. 재가동 시점이 아직 불투명하지만 빠르면 내년에 다시 가동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가동이 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입니다. 정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크레인은 멈춰섰고 대형 선박을 만들던 도크는 텅 비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 인력만이 공장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저희는 그냥 지키기만 하는 거니까요. 가동하고 있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되면서 협력업체는 86곳에서 22곳으로 줄었고 조선업 근로자는 5천여 명에서 300여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조선업 생태계가 사실상 붕괴된 것입니다. 다른 이제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 인력 자체도 지금 일거리가 떨어지면 전체적으로 또 흩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전라북도는 내년 재가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조선업이 회복세에 접어들었고 정부가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시행하면서 현대중공업 수주 물량이 다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일단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 선박 선체를 구성하는 철판인 선박 블록의 군산 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군산 지역 조선 생태계 복원 차원에서 선박 블록 물량 배정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선박 배정을 10척 정도 이상 군산 지역으로 배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산업과 함께 지역 경제를 이끌었던 조선업이 불황의 터널에서 빠져나와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침대 매트리스와 공기청정기 같은 생활용품의 방사능을 무료로 측정해줍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라돈과 베타, 감마 등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계측기를 도입했다며 가습기와 에어컨, 정수기 등의 필터와 건강 팔찌, 목걸이 등 히토리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생활용품의 방사능 수치를 측정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 정부에 전면 조사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대안방직 부지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전주시의 공론화위원회가 빠르면 이달 안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는 시의회, 전라북도, 환경단체, 언론계, 지역 주민대표 등으로 35명에서 50명의 공론화위원을 이달까지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공론화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만들어 전라북도와 협의하고 공론화위원회는 연말까지 가동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 세 번째이자 마지막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관료들이 갖고 있던 교육의 여러 권한을 교사들에게 넘겨 진정한 교육 자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마지막 임기를 시작한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 자치를 첫 번째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교육부 관료들이 쥐고 있던 여러 권한을 넘겨받아 학교 실정에 맞게
교육과정 등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에 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율권입니다. 그래서 획일화되는 교육과정 편성, 수업 평가 여기서 탈피하자는 겁니다. 학교마다 아이들 사정이 다른데 거기에 맞게 하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선거 기간 논란이 일었던 기초학력 향상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을 위한 첫걸음 학교, 친구에게 배우는 또래 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교사의 전문성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아이들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이것도 하나의 전문성이거든요. 그 전문성을 돕기 위한 연수도 강화할 겁니다. 자사고에 대해서는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행 60점인 지정 취소 평가 점수를 80점으로 올려 교육감의 권한을 엄격하게 행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또 노동교육을 통해 노동과 노동자를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환경보호와 통일교육에도 전북교육청이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며 가시밭길을 걸었던 전북교육이 문재인 정부와 협력을 통해 새 미래를 열어갈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제11대 전북도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를 이끌 5명의 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전북도의회는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장의 국주영은, 환경복지위원장의 최찬욱, 농산업경제위원장의 강용구, 문화건설안전위원장의 정호윤, 교육위원장의 최영규 의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도의회는 내일 운영위원장을 끝으로 원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당 분당 이후 무소속으로 남아있는 의원들의 영입 문제로 민주당과 평화당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용호, 손금주, 강길부 등 3명의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 입당을 타진한 건 사실이지만 다른 당의 입장과 국회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아직 당의 방침을 결정하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조배숙 평화당 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의 인위적 몸집 불리기에 반대한다며 이 같은 시도가 계속되면 개혁 입법에 대한 연대를 비롯해 민주당과의 협치를 제고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주 모래내 시장과 전주 신중앙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올해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전주시는 두 시장에 2년 동안 각각 최대 8억 6천만 원이 지원돼 모래내 치맥 가맥 축제, 추억의 포차거리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하반기에는 남부시장, 모래내시장, 신중앙시장에 화재 알림 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기오염 물질과 산업폐수를 불법 배출해온 도내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올 상반기 도내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을 단속해 101개 업체에서 위반 행위 14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거나 폐기물을 방치해 침출수를 유출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만금환경청은 관할 지자체에 적발된 업체들을 행정 처분하도록 했고 위반 행위가 엄중한 40건은 자체 수사한 뒤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